자, 그럼 제가 이제 어제 이틀 동안 했던 아이를 가지고 이제 등록 폼, 조회 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메인 배경으로 제가 그냥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냥 방송용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자, 메인 배경이 있어야 첫 화면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본 거고요. 배경을 이렇게 넣을 땐 오른쪽 버튼 프로그램 속성으로 이제 배경을 넣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으로 그냥 글씨 쓴 거예요. 어차피 글씨체를 바꾸더라도 새겨놓은 글씨체 아니면은 핸드폰, 스마트폰 글자체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런 거 바꾸지 말고 맑은 고딕체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는 제가 상세 보기 폼, 어저께 상세 폼 보기 폼 보기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친구를 누르면 이제 상품 등록 폼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팁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여기 맨 위에 이 파일 이름을 보시면 쇼핑몰 앱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저장명이 상당히 중요해요. 첫 페이지 특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띄워질 폼에 메인 배경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설치되는 앱 이름이 메인 배경 앱이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인덱스 페이지잖아요. 자, 인덱스 페이지 폼의 이름을 설치된 파일 이름이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쇼핑몰 앱이라고 메인 배경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운 받았을 때 앱 이름이 쇼핑몰 앱.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라 쇼핑몰, 야라라 쇼핑,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이거를 라라 쇼핑으로 하셔야 앱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됐을 때 라라 쇼핑이라고 뜨거든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 메인 배경 이미지, 또 메인 배경 화면, 메인 화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 받았을 때 설치되었을 때의 그 앱 이름으로 반드시 해줄 것. 요게 이제 팁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등록 폼으로 넘어가게끔 만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고정 하단바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작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앱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플 파일을 제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포를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패키지 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포 메뉴에 패키지 생성. 자, 그럼 패키지 생성을 딱 눌러서 보시면 지금 제가 제품 약칭, 앱 제품명 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은 내가 비록 석장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 앱들의 페이지 수는 20페이지, 30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페이지를 압축을 해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나든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애플 살 거면 앱스토어에 올려서 누구나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여기 어플을 제작을 했어요. 이거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품 약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제품 약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씨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반드시 영문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매크로랑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품 약칭은 반드시 영문으로 쓸 것. 그래서 대소문자는 상관없으시니까 영문으로만 연관되어 있는 앱 제품명으로 여러분들이 약칭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앱 제품명. 이거는 이제 별표 5개죠. 자, 앱 제품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폴더, 여기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타이핑이 안 돼요. 얘는 타이핑이 되잖아요. 이렇게. 타이핑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친구는 타이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폴더를 눌러서 내가 지정되어 있는 경로로 자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앱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저장한 그 메인 화면 그것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로 클릭을 하죠. 자, 그래서 앱 제품명은 메인 첫 번째로 떠야 되는 그 아이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메인 배경 이미지에 거의 로그인 페이지를 많이 하죠. 로그인 페이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로그인 페이지 저장을 로그인이라고 하시면은 이 친구가 로그인 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실행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자, 요 세 아이가 확장자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 확장자가 apk 파일이 뜨거든요. 자, apk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apk 파일을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용이라고 그 어플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환경,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폰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삼성폰이나 LG폰을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OS라고 하는 요 중간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친구. 자, iOS 같은 경우에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사과 물고 있는 아이폰이죠.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iOS라고 하고 있는데 아이폰 전용으로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요 iOS를 환경을 써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무엇.ipa, 무엇.plist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무엇.exe 파일이라고 돼요. 그래서 ex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설치 파일, 실행 파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똑같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윈도우즈는 제가 수업할 때 거의 하지는 않아요. 거의 하지는 않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태운 우리 큰 회사들 있죠. 직원들한테 본격적으로 다 뿌려서 설치를 하게끔 해주는 그런 환경이라면 제가 윈도우즈를 체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해줄 때는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개를 다 체크를 하죠. 자, 그래서 실행 환경 선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리면 안드로이드만 지금 이제 하실 때 안드로이드만 하실 분들은 여기에 체크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OS 우리 그 아이폰 운영체제를 갖고 계신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개 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iOS를 체크를 하실 때 뭐를 설치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설치한 다음에 저처럼 하셔야 돼요. iOS는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패치 문제도 있어서 늘 그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아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체크 하나만, 우리 iOS, 아이폰 유저들은 체크 두 개를 하셔서 패킹 작업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패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순수 컨텐츠 패킹과 실행 엔진 포함 패킹이 있어요. 자, 순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듯이 무료 버전으로 하실 때,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하실 때는 순수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엔진 포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용화 시킬 수 있게 실행 엔진으로 상용화 시킬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유료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하실 때는 용량이나 이런 거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료 버전으로는 실행 엔진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초기 화면 로고라고 있잖아요. 자, 이 친구는 이제 권장이 400 곱하기 600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 초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와 있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미지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갖고 오는데 이 초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로딩 화면을 얘기합니다. 로딩 화면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로딩을 할 때 화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콘은 저희가 64 곱하기 64로 해주고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팁을 드리자면
두 아이 모두 다 PNG 환경, 그러니까 PNG 형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JPG나 뭐 다른 걸로 하시게 되면은 용량이 너무 커서 아마 업로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게 되거나 업로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패킹에서도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이 용량이 너무 커서. 그래서 PNG 파일로 아이콘은 64 곱하기 64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특히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올릴 거야 할 때 이 아이콘은 되도록이면 쨍한 색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쨍한 색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신호등 색깔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업할 때. 그래서 쨍한색은 뭐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면 만약에 검색어에 은행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은행이라고 쳤을 때 뭐 KB 국민은행도 있을 수 있고 신한은행도 있을 수 있고 기업은행도 있을 수 있고 다 보시면 색깔들이 거의 단풍잎 색깔이라든지 파란색, 하늘색이라고 조금 진한 하늘색 이런 색들로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콘을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올리실 때도 약간의 쨍한 색깔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는 거 잘 보시면 뽀로로 같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콘들을 자세히 보시면 뽀로로의 캐릭터 하나가 큼지만하게 키티 캐릭터 하나가 큼지만하게 이렇게 있지 그와의 친구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아이콘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실 때도 상당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고급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 단추가 보이신데요. 사실은 기본편, 그러니까 기본 어플 저처럼 이렇게 석장 만들고 테스트로 내장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해당 사항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편으로 제가 다룰 때는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스마트 메이커로 제작을 하든 뭐 개발자여서 다른 언어로 개발을 하든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살짝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의 앱스토어에 이제 올릴 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반려 처리를 하는 경우가 리젝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반려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반려를 받는지 막 영어로 쉘레쉘레 써져 있고 한국어로 쉘레쉘레 써져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놨어. 난 유해하지 않은 어플이야. 근데 왜 거절을 당하지? 왜 반려를 당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이제 카페에 보시면 엄청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고급 설정으로 되어 있는 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이제 버전 정보나 실행 모드, 권한 설정, 기타 정보 이제 요 두 아이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탭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권한 설정이에요. 테스트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테스트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올려서 너도 나도 다운을 받을 거야 라는 앱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한 설정에서 이제 리젝이 됐어. 이거는 유해한 앱인 것 같다. 스팸 앱인 것 같다. 뭐 스팸 메시지를 뭐 계속 뿌리는 앱 같다 라고 판단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용화 시키는 어플, 서버를 태워서 상용화 시키는 어플들의 승인을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신다면 이 세 친구를 해지를 하고 패킹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권한 설정에 체크 3개를 해지해 주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나 이런 어플 만들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자 기타 정보 이 기타 정보에서 이제 이걸로 반려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자 이 SSL 이 여러분들 그 송출 해주는 것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원래는 저희가 이제 미적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올리실 때 HTTP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올려져요. 앱이.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어저께 제가 살짝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프로토콜로 이제 올려지는데 그 구글에서는 HTTP S가 붙는 걸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나와서 반려를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됐어요 라는 그런 어플하고 나는 이거가 반려가 됐어요 어플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꼭 확실하게 넘어가 주셔야 되고요. SSL 인증서를 받으실 때 이것도 진짜 뭐 회원 가입이 들어간다든지 분명히 아마 이럴 거예요. 서버, 그러니까 DB를 서버에 태워서 들어가는 어플이다라고 거기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회원가입이 서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은 SSL 인증서에 S가 붙게끔 프로토콜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증서를 신청을 하셔서 S로 변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적용을 눌러서 패킹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료로 발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관리자,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 메이커로 만들 때 구글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희가 구글 회사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앱을 만드는 것까지만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올렸을 때 반려 처리나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거는 구글에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하는 건 사실은 아니고 하지만 저희가 반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용화시켰으니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왜 거절이 됐는지 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건지는 구글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랑은 구글이랑 손잡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아이는 이제 상용화 시켰을 때 너도 나도 다운을 받고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을 때를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팁, 제 수업을 들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팁이었고요. 자, 지금은 저는 취소를 할게요. 저는 뭐 아예 설정을 안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아이콘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렀습니다. 자, 단말기 내부의 DB 설치는 저처럼 지금 로컬 DB에다가 설치를 해주실 때는 얘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외부 DB, 어저께 이제 첫날 배웠던 우리가 3계층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눌러주시고 그 서버 주소, 호스트 주소로 적어주셔도 되고 만약에 호스트 주소가 도메인 네임이야 그러면은 도메인 네임으로 여러분들이 서버 주소를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패킹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없기 때문에 단말기 내부의 D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말기 내부로 했을 때는 로컬 DB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변환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변환 시작 꼭 누를게요.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테이블들이 쭉 뜨는데 저랑 연관되어 있는 거 오늘 할 거니까 이거를 누르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상품 등록 이 테이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테이블을 연관돼서 해야지 죄다 다 클릭을 한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팁. 만약에 내가 만든 어플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는 앱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풀어서 탑과 그 다음에 developdb라는 그 파일 기본이 있어. 탑 파일 2개가 있는데 그 파일이 꼭 들어가져 있어야 스마트 메이커로는 어플 제작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앱이어도 체크를 다 풀어서 DB 변환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 중에서 다 풀고 우리 어저께 이제 만들어 놓았던 우리 5개 만들어 놓은 거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랑 따라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만의 맛집이나 소모품 예제나 다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플을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등록으로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지금 만약에 전체 다 체크를 다 풀었어. 그러면 이 두 아이가 있어야 어플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게 없으면은 패키지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은 아까 테이블까지 모두 다 변환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품 등록이라는 그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변환 시작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항상 만들어라.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고 나는 C 드라이브 어디 폴더 그러면은 각각 경로를 이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뭉뚱그르고 폼은 있는데 어플, 이 APK 파일, 이 파일이 어디가 어디 공중분해되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앱 폴더 안에 모든 파일들이 다 들어가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눌렀습니다. 자, 변환 너무 잘 됐고요. 확인. 자, 다음으로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곳에 요 디벨롭 DB와 탑 파일. 요거는 원래 없어요. 이건 없는데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회색깔로 이렇게 같이 나와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앱 폼들이 그러니까 QPM 파일이라고 하죠. 저희 폼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 폴더, 오디오 폴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친구들 안에 있는 그 파일들이 너부대대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는 것들을 제가 노트북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야. 막 너부대대.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패킹 하실 때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패킹을 할 때 이 패키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미지 폴더 따로, 오디오 폴더 따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부대대 풀어 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엑셀 파일, PDF 파일, 한글 파일, 이렇게 오피스 파일 또는 압축되어 있는 파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저 어떤 분 가지고 와서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여기에 저희 스마트 메이커 설치 파일 있잖아요. EX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빵점입니다. 안 돼요. 이렇게 순수하게 있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딱 눌러주시면 동글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저는 iOS를 일부러 체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운을 우리 아이폰 전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고, 동글동글 돌아갈 때 제가 유의사항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에러가 많이 나요. 뭐 에러가 나던데요. 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처럼 경로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경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막 따라한다고 막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네트워크가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잖아요.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여러 명이 우르르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선 환경이나 또 이제 우르르에서 와이파이를 쓸 때도 조금 그 소규모 이런 데서는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느리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아주 잘 돌아가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패킹 오류가 나는 이유들의 첫 번째 이유는 거의 다 너부대대 이렇게 다 펼쳐놓거나 환경 설정이 다 달라요. 하나는 저기가 있고 패킹 파일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보니까 여러분들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사항 별표 3개짜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폰. 자, 아이폰 유저들은 만약에 제 수업을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을 알고 계실 건데 이때까지는 다운만 받아서 쓰셨잖아요. 그죠? 뭐 어플을 다운받아서 내가 유용하게 쓰는 것만 해봤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드실 때 아이폰 유저들은 이 친구가 패키지 생성을 할 때 오류가 나요. 4번에서 오류가 나거나 5번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처음 패킹을 해주는 PC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 유저들은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전으로 눌렀다가
다시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해서 한 3회 정도, 3회나 좀 좋은 컴퓨터는 1회 만에 끝나요. 제가 수업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단체 수업을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 돌아가는 환경이라든지 보안 프로그램이 없는 거라든지 이렇게 됐을 PC 환경이라면 패킹이 너무 잘 돼요. 지금 저도 이제 잘 됐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해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은 이전으로 했다가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한 3회 정도 해주시면은 아주 잘 될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컴퓨터 환경이라든지 네트워크 환경 설정 저랑 같이 안 했 분들은 다 그렇게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탓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뭐 꼬랐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셔서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셨을 때 APK 아까 얘기했던 안드로이드도 너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IPA랑 플리스트 파일 두 개가 패킹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되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는 게 이거를 또 눌러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누누이 얘기해요.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왜냐하면 에러가 나니까. 자, 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나가죠?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USB 잭을 연결해서 핸드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개발자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저 미러링 할 때 그거 꼭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지 그냥 바로 설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 이건 X. 자, 이렇게 다 되었으면은 완료를 눌러요. 자, 완료를 눌러서 이제 패킹이 너무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very good.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QR코드 생성을 하기 전에 이 어플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자, C 드라이브, 내 PC에 C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로컬 C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여기에 저희 쭉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보이고 여기에 스마트 메이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스마트 빌더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앱 패키지라고 있죠?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선생님들이 만든 파일들, 그 앱 파일들이 여기에 이제 기본 경로니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업용이 지금 이 PC에서는 요 정도만 있는데 여기에 쇼핑의 APK 파일과 IPA 플리스트 이 두 아이는 iOS 전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APK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 IPA 플리스트 요 두 아이는 아이폰 전용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릴 때 사용해주는 패키지 파일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을 때 딱 봤을 때 신기한 거는 어제, 그제, 오늘 어때요? 이거를 만약에 압축해서 수업을 들었다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뭐 2시간 만에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2시간 만에 정말로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정도는 할애를 하셨을 때 패킹 파일까지 이제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런 랭귀지 언어들처럼 뭐 C나 파이썬이처럼 어렵게 하지 않아도 어플 제작이 이렇게 쉽다는 거. 저는 진짜 강의 경력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한 번씩 건드려봤던 뭐 앱 인벤터라든지 스크래치 엔트리, 또 로봇, IoT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앱 인벤터의 단점,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의 단점, 그 다음에 C의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노코딩 시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킹 파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하셨을 때 제가 에러가 나는 부분은 여기에서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포를 했을 때 마켓 업로드.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아주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배포해서 마켓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업로드를 딱 눌러서 했을 때 정식 배포와 시험 배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마스터 계정이기 때문에 기업용 배포까지 여기 떴지만 선생님들은 요거는 안 떠요. 요거는 안 뜨시고요. 자, 지금 여기 정식 배포랑 시험 배포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시험 배포, 테스트 배포니까 시험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눌렀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저 요거 패킹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희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안드로이드 문은 애플, 그 다음에 아까 윈도우즈까지 패킹을 했으면 여기에 그 윈도우즈 마크 있죠? 그 창문 마크가 이렇게 같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랑 지금 저는 아이폰만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누르겠습니다. 이걸 눌러야지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쇼핑몰 앱을 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연습하실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상품이었으니까 상품을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눌렀을 때 업로드 시작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QR코드가 이렇게 이제 수분 이내에 이제 생성이 돼요. 자, 이때 이제 그냥 또 여기서 너무 또 만들어졌대 하면서 이제 또 막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아이폰 2개가 있잖아요. 이제 QR코드로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URL 복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우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뿌려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게, 그러니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게 가장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이폰도 사실은 되긴 하지만 아이폰은 좀 까다로워요. 신뢰를 할 수 없네, 있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고요. 안드로이드만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QR 리더기를 쓰거나 이제 어플을 해서 하는데, 저는 그거는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알려드리자면, 폰이 갤럭시나 LG 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9 이상, 갤럭시 9 이상, 그러니까 최신 폰, 저는 20을 쓰기 때문에 9 이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핸드폰의 그 카메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카메라, 그렇지? 요 카메라에 이렇게 갖다만 대셔야 돼요. 갖다만 대시면, 자, 요렇게 밑에 아래에 하단에 이렇게 보이죠? 하단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을 설치하게끔 나와요. 저 찰칵 찍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갖다만 대시면 최신 폰은 이렇게 하단에, 얼굴이 왜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해서 하단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8 아래를 쓰더라도 만약에 업데이트가 돼서 뭐 시스템 업데이트가 되셨더라면 본인들 카메라로 그냥 갖다만 대셔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 만약에 난 업데이트된 폰이 아니야, 너무 옛날 폰이야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앱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동그라미 그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중간에를 딱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렌즈에서 스마트 렌즈로 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상단에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폰은 이제 여러분들이 찍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아이폰도 자기 카메라로 찍는 건데 살짝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살짝 갖다 댔을 때 얘가 이제 설치 다운 중입니다 하면서 나오고 이렇게 시계 방향 돌아가는 대로 아이콘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딱 아이콘이 나왔어. 그런데 터치하면은 실내를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째깍째깍째깍이 다 되고 바탕화면에 이제 딱 아이콘이 나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중요해요. 실내할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서 해야 되냐면 아이폰은 일반의 기기 관리, 그러니까 설정, 일반 기기 관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 파워라고 뜨는데 그 친구를 딱 눌러주면 실내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실내해 주시면 앱이 잘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우고 모르셔서 안 찍히네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찍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만들어 주시거나 제가 단체 수업을 할 때 꼭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찍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위에 following 에러가 뜨거나 파싱이 잘못됐다. 뭐 불러올 수 없다. 이렇게 뜨는 경우들 에러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단체 수업할 때 꼭 이렇게 파싱이나 이제 팔로잉 에러가 뜨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지금 40명이 우르르 들어가서 QR 업로드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럴 때는 깜짝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완료 누른 다음에 요 QR 코드만 다시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전으로 했다가 다시 업로드 시작 누르셔도 되고 완료 눌렀다가 다시 QR코드 생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진짜 당황하지 않아요. 왜? 되니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에러만 나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프로그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팔로잉 에러나 파싱이나 이런 게 됐다고 했을 때는 우르르 제가 수업을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이전으로 했다가 QR코드 다시 생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완료 누르고 마켓 업로드만 여러분들이 다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드로이드 더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으로 또는 LG 폰으로 다운을 받았을 때 다운로드된 이 설치 파일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내 파일에 APK 폴더가 따로 있어요. 내 파일에 APK.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지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삼성이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 내 파일 보이시죠? 요 내 파일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내 파일을 눌렀을 때 삼성폰은 내 파일에 APK 폴더 다운로드 그 안에 이제 설치된 파일들이 쭉 있고요. LG폰 같은 경우에는 파일 관리자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APK 설치 파일 금방 받았네 하고 설치해 주시면 아주 예쁘게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상용을 이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 얘기했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맞아요. 3794님 말도 맞고, 네, 송냉이 TV님 배워야겠네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를 자주 만나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보고 싶은데,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강의장에서 오는 것밖에는 사실은 저를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보고 하시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쌍방향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저 화면에서는 됐는데 내 건 왜 안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3일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통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수도 안 하고 점점점 더 커지는 어플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QR코드를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항상 소통할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뭐 노랑통닭, 빨강통닭, 파랑통닭처럼 이렇게 치킨집을 차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서 그 통닭 박스, 내가 자영업자야. 그럼 통닭 박스 전단지에다가 요 QR코드를 넣어 놓고요. 요거를 박스에서 딱 찍으면은 앱을 다운을 받잖아요. 앱을 다운을 받으니까 어때? 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찾으세요 라고 굳이 안 해도 이걸 딱 걸어놓는, 이거는 정말 제가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찍어 놓고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콜라 500ml 뭐 이런 거 서비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해서 쿠폰 발송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단지에다가 QR코드를 붙여놓거나 박스에 QR코드를 붙여서 나만의 자체 우리 자영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의 나만의 어플을 거기다가 탑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은 어플이 광고가 많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다운을 받고 조회가 많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스마트 메이커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은 빙산의 일각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의 장을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잘 만들어 보세요. 절대 프로그램 탓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이나 이런 거 잘 해주시고요. 알찬 강의를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강좌 때 그리고 편집본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